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자, 현재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0시 36분, 이제 24분 있으면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리버풀과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의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슨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반다이크, 코나테, 로버슨, 핸더슨, 케이타, 존스, 마네살라, 비르미누가 있습니다. 마팁은 이번에도 약간 안배 차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고요. 코나테가 선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비 케이타가 놀랍게도 들것에 실려 나갔지만 일주일 만에 복귀해서 오늘 경기 선발로 뛰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과연 경기 내용도 놀라울지 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와서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아웃사이드 안필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 오! 핸더슨! 살라가 넓게 벌려준 그 사이 공간을,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핸더슨이 그대로 침투해서 빠르게 받고 빠르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반다이크부터 시작된 공격이었죠. 확실히 반다이크가 복귀를 하니까 이렇게 공격진으로 바로 넘어가는 빌드업이 돼요. 그래서 살라가 잘 끌어줬고 침투하는 핸더슨 보고 그대로 핸더슨이 너무 잘 찬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나비케이타가 이미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이브 비수마가 나비케이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핸더슨의 침투에 대해서 좀 더 브라이튼 수비진들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부상이네. 근데 이제 가자. 오! 사디오 마네 추가골 들어갑니다. 리버풀. 자, 지금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의 크로스가 사디오 마네 머리에 바로 정조준 됐습니다. 지금 브라이튼이 중원 선수들이 지나치게 측면 공간을 많이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벌린이 아주 쉽게 박스 근처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여기서 좀 오!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데 제가 볼 때 슈팅은 아니고 크로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크로슛이 된 것 같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리버풀과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의 경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은 2대1로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리버풀은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을 이미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역시 브라이튼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압도를 하면서 빠르게 두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반대로 브라이튼은 사실 지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전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는 리버풀에게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 득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원더골에서 좀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브라이튼의 폼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중에 레스터 시티와의 그런 컵 대회에서 주전들을 몇 명을 많이 써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하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바로 오늘 경기고요. 물론 이제 리버풀이 최근에 많이 폼이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하메드 살라가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의 탑 클래스 공격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그 레프트백 쿠쿠렐라 선수의 폼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왼쪽 측면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격 루트를 짰었는데 거기가 이제 살라 때문에 막혀버리니까 브라이튼이 좀 그 외의 공격에 대한 옵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전반전에서는 보였습니다. 사실 이대로 만약에 2대 0으로 전반전이 끝났다라면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아주 좀 골치가 좀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든 한 골을 만회하고 전반전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도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를 반등시키면서 선수들을 좀 집중시키고 한 대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리버풀은 사실 두 번째 득점 이후로는 조금 이제 30분 한 35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좀 압박을 열심히 해서인지 지친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그런 기동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좀 브라이튼 선수들에게 압도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뒷공간을 많이 허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상대방에 대한 커버 플레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사실 좀 그런 실점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피드백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지금 이미 나비 케이타가 전반에 부상으로 빠져서 교체 카드를 한 장 쓴 시점에서 사실 이제 벤치에 미드필더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가 또 아마 이번 하프타임을 통해서 클롭 감독이 안게 될 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반전에 리버풀이 다시 한번 좀 으쌰으쌰해서 마지막 힘 쥐어 짜내서 그런 경기를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후반전 보고 경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열립니다. 들어갔어요. 트로사르. 전반전에 지적했던 중원에서의 기동성 많이 떨어졌어요. 중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리버풀과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하프타임 때 짚었던 대로 브라이튼은 잘 정리를 해서 압박의 강도라든지 이런 퀄리티 자체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중원의 기동성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후반전에 임했고 그 결과 결국에는 실점하고 추가 득점하지 못한 채 이번 경기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전반적인 경기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프타임 때 다뤘고 결국에 리버풀이 이번 경기 비긴 이유는 중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핸더슨 잘하는 거 알고 커티스 존스 유망한 선수인 거 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커티스 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인데 지금 거의 부상에서 하자마자 바로 3경기 연속 선발 풀타임을 뛰고 있고 뭐 케이타는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고 체인벌린도 마찬가지로 사실 1도움은 했습니다만 그 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막판에 리버풀이 어쩔 수 없이 존스를 빼고 미나미노를 미드필더로 투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티아고의 부상, 하비 엘리엇도 부상, 나비 케이타도 부상, 파비뉴도 부상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다 부상으로 아웃이 된 점을 뽑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여름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난 바이날둠에 대한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지난 시즌 로브렌을 보내고 그에 대한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음으로써 센터백이 전멸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큰 화를 본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겪고도 전혀 학습하지 못한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미드필더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보강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미드필더가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다시 케이타가 아웃이 되고 하면서 지금 첼시라든지 맨시티 같은 강한 라이벌 팀들이 계속해서 승점 드랍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3점 3점씩 쌓아가고 있는 와중에 리버풀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팀인데 결국에 딱 하나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승점을 드랍하게 된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드랍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비단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9월 A매치랑 10월 A매치 그 사이 기간 동안에도 사실 리버풀이 여러 번 실점한 데에는 중원의 기동성,
다이나믹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팬에이 스포츠 그룹 FSG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승을 원하는 건지, 돈을 원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명확한 플랜, 리빌딩 이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확실함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클롭, 유르겐 클롭 감독, 이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리버풀을 지탱하는 요소, 유르겐 클롭,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지금의 맨유, 토트넘 이런 팀들과 리버풀은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브라이튼도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닙니다만 좀 아쉽네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코칭 스태프들이 좀 따로 회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리버풀이 잘 버틸 수 있던 것은 하나의 정말 명확한 플랜 A를 만들고 그 메커니즘에 선수들이 잘 적응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섣부른 전술 변화는 어쩌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중원이 더 박살이 날 것 같아요. 더 박살이 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원에 대한 소비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술적인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뭐 예를 들면 풀백을 좀 더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잘 보완이 돼서 다음 경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주중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경기인데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역시 보긴 볼 거지만 아마 프리뷰 리뷰라든지 기타 영상들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말, 정확히는 월요일 새벽이네요. 그때 있을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